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존 밀스가 미 워룸 방송에 나와서 한국 대선은 중국 공산당과 미국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민주당까지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이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은 말이죠, 8,100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 전에 미국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 그 누구도 7천만 표를 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마저도 두 번의 선거를 이겼지만 다 6,900만 표를 얻었고요, 이번에 트럼프한테 패배한 해리스는 6,600만 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바이든만 7천만 표도 아니고 8,100만 표, 오바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6,900만 표대에 그쳤는데 1,200만 표가 어디서 났느냐? 바로 이게 부정의 증거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편 투표에서의 그 부정을 틀어막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것이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감시단으로 왔던 이 존 밀스 전 미국 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보수 성향의 정치 토크쇼 워룸에 출연해서 한국 대선과 정국에 대한 강도 높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존 밀스는 전 미국 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2025년 6월 10일 유튜브에 공개된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토크쇼 워룸에 출연해서 한국 대선과 정국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주장을 드러냈습니다. 존 밀스는 최근 국제선거감시단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왔었죠. 그래서 제21대 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 감시단은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울 등지에서 기자회견, 사전투표소 참관, 시민감시단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요,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이 워룸 방송에서 존 밀스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 충격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을 훈수두고 있다. 포퓰리스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포퓰리스트, 다시 말해서 국민의 그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 포퓰리스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게 시행했던 계엄령과 국제기구 폐쇄의 배경,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죄 프레임의 위험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밀스는 한국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개입과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 조언이 결합해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밀스는 포퓰리스트 후보, 즉 우리 김문수 후보는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구도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포퓰리스트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의 우리 대중의 인기를 얻는 그런 후보, 좋은 의미로 쓴 겁니다. 즉 김문수와 같이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국민의 후보는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은 기간 계엄령을 선포했던 배경에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내란죄 프레임을 활용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존 밀스는 남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과정의 혼란,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의 미비,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등으로 선거가 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한국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 워룸 방송은 말이죠, 민주당, 계엄령, 대한민국 위기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2015년 6월 10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고요. 자, 이게 지금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와 워룸의 로고, 존 밀스의 저서가 방송 배경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워룸, 그 다음에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이런 제 로고라든지 존 밀스의 저서가 방송 배경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데가 같이 의견을 나눈다는, 같이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가 6월 6일 밤 이뤄졌지만 양국 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 그리고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양국 정상 첫 통화가 형식적 친선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새 한국 정부에 대해 경계심과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한국 대선과 전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은 이런 해외 발언과 논란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국제적 시각과 외부의 우려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한국 민주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국민이 소외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과 국제 전문가의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하지 않는 현실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부정선거 또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민경욱이 했습니다. 민경욱은 모스탄 대사 등 6.3 대선 국제감시단이 다음 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전 세계 한국 부정선거 양상을 폭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스탄 대사도 같이 지금 국제감시단 일원이죠. 금방 말씀드린 밀스 대령도 우리나라 왔었고 그리고 워룸에 나가가지고 우리 선거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민주당도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개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지금 영향력 확대 내지는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확실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스탄 대사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6.3 대선 한국 부정선거 양상을 폭로하겠다고 지금 예정했고 이걸 민경욱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부정선거가 터지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워룸에 나가서 존 밀스 대령이 한국의 선거를 감시한 결과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모스탄 대사는 6.3 서울 대한민국의 이 선거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클럽, 국제 프레스클럽에서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전 세계 한국 부정선거 양상을 폭로하겠다라는 지금 예정이 나왔습니다. 이걸 민경욱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의 부정선거 드디어 터지나요? 어쨌든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또 툭툭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를 특히 국제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론화시키면 한국의 부정선거가 세계에 알려질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죠.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얘기가 지금 다른 나라에 보도되지 않고 특히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 유튜브라든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공론에 지금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된다면 적어도 이것이 이제 미국과 우리 사이에 부정선거가 공유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특히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때부터 이재명한테 부정선거를 밝혀라. 당시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밝혀라. 그다음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일정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어울려서 부정선거가 폭발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선거가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면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한국 선관위 차원의 조사, 국회 차원의 조사, 내지는 수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제감시단의 조사. 이번 국제감시단은 민간감시단이 와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만 본 거지만 국제감시단이 정식으로 유엔감시단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그동안 있었던 총선 그리고 대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의혹 이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유엔 한국 선거 감시단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싸우고 다만 우리 싸우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저렇게 국제 감시단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린 것은 잘 된 것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한번 믿어봅니다. 다만 이렇게 된 데는 지금까지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이런 변호사들과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밝히기 위한 부방대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 어떤 의사,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존 밀스 대령이라든가 내지는 모스탄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기 나라도 아닌데요.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까지는 또 우리 쪽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고요. 끝까지 어쨌든 그 의혹을 밝히고 그리고 전모를 밝히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신업 TV에서도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의혹을 그리고 어떤 뉴스를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